저기 9페이지 그죠? 아니 거기 8페이지부터 있죠? 토지. 이 토지 부분은 얘가 이제 용도에 따라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뭐 교재를 공부해가지고 맞추는 거는 거의 힘듭니다. 이게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맞추기 힘들고 얘가 재작년에 시험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뭐라겠어요? 기출됐던 지문들이 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도 양심이 있다 그랬죠.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아무거나 내면 못 맞추게 돼 있으니까 과거 나왔던 것들을 조합해서 믹싱해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죠? 기출 여러 번 나왔던 걸 계속 반복하면 모의고사도 보면 가만히 보면 그 나왔던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거 위주로 가셔야지 이걸 하나하나 공부해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근데 이제 분리는 이렇게 나오죠. 고율과 저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에 4%짜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0.07하고 0.2%짜리가 있죠. 이렇게 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 본다음에 오골계 그런데 오골계 검정닭은 비싸다 싸다 오골계 비슷하게 비싸니 오골계가 비싸다 오골계는 비싸다 그래서 고율 그래서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 자산이기 때문에 뭐한다? 고율로 간다 해서 고율 분리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4%. 여기 이제 뭐 있어요? 농지가 있고 목장용지가 있고 뭐 임야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생산성 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장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산업 공동용 토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별도 종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오울게 그렇고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성 있는 토지인데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 농지는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 그죠? 근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있고 법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농지가 개인이 분리가 되려면 뭐만 맞으면 된다? 그 농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지역만 맞으면 되는 거죠. 시골에 있어야 시골에서 농사를 도시에서 짓는다 했어. 시골. 그러니까 어디? 군 지역. 거기서 농사를 꽂. 도시 지역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밖에서. 여기 있으면 무조건 분리가 됩니다. 근데 도시 지역 안에서는 도시적인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개발 안 하고 보자는 이제 어디? 녹지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여기 있으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죠. 생산성인 토지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단체는 원칙이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가성이 있다. 뭐 농업법인 소유 농지라든가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사업자 법인이 매립간청한 경우 그리고 종중이 소유한 임야 등은 농지 등은 뭐다 분리가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뭐 다 일일이 외울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목장용지도 냄새 많이 난다 했잖아요. 축사 같은 거 그죠? 그게 어디 있어야 돼? 시골에 도시에 시골에 그죠? 어디 군 지역 그죠? 도시적 밖에 있어야죠. 이 말은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가라는 얘기죠. 왜? 그래야 사람이 과밀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안에서는 어디? 개발 덜 된 지역 어디? 녹지와 개발장. 근데 이 목장지는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자, 우리 이거 하나만 외우면 뭐 외우라 했어? 면적량. 면적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초과는 종합. 이거 하나만 외우면 그거라도 외워야 됩니다. 초과는 종합이다. 초과는 종합이다. 임야는 뭐라 했어요? 그냥 지정되는 머리가 띵하면 분리가세가 있죠? 내 임야가 6에 지정됐대. 머리 띵하면. 상수원부역, 문화재 보호, 철도 보호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죠? 기본 얘기야. 내 임야가 그게 지정됐대. 그런 거 뭐예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네 건 보호 안 했는데 상수원 보호하려고 네 임야는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거 보여줘. 분리가세. 유료가 전혀 안 되지만 분리가세. 그죠? 공장용지도 냄새 많이 난다 했죠? 근데 어디 있어요? 시골에 도시에? 시골에. 다 시골로 보내. 그리고 어디 있어? 시지역 이상 이렇게 됐죠? 시지역 이상에서는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 어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시설 등은 분리가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여기는 막 수십 개 있습니다. 주택산업. 대표 주자가 염전. 그죠? 염전, 0.0%. 별도는 무조건 건축물 부속토지 일단 별도입니다. 건축물 부속토지. 학원 건물 부속토지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기본이 뭐다? 별도 합산이다. 그죠?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뭐는 기억을 했어요? 종합. 나는 뭐다? 잡초다. 그래서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포노촌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이거 외우면 뭐예요? 나중에 나오면 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나는 잡초 뭐가 했는데 걔가 나왔는데 걔가 얘인지를 몰라. 이게 문제죠, 이게. 그렇죠? 나는 뭐라 했어? 나대지. 비삼용 대표주자. 잡종지, 초는 초과. 무조건 면적 초과라 하면 자동으로 종합이다. 그렇죠? 100분의 2의 미다는 뭐라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어. 자, 이게 건축물 이게 부속토지니까 원래 건물 부속토지는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종합을 해. 왜?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이 100분의 2의 미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의 가치가 토지에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얘가 100원이면 얘는 2원도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건물 부속 투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안 하고 뭐 해주겠다. 종합. 근데 조심할 건 전체가 종합이 아니라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 이걸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고. 얘는 왜 건축물인데 별도 안 하고 종합한다? 무허가라 그랬어. 무허가. 그죠? 이거죠? 나는 잡초다. 그죠?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 무허가. 근데 외롭지 않다겠죠? 왜? 얘들 모여서 종합. 이렇게 된 거죠. 5개라도 기억해라. 아, 이건 힘들고 하나만. 그럼 뭐? 초가는 종합이다. 뭔지 모르지만 초가라고 하면 무조건 종합. 이거는 운띠입니다. 만약 진짜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틀린 걸 놀아야 초가. 근데 별도. 오! 맞죠. 하나라도 외워야 돼. 하나라도. 아우, 난 5개 외워야 돼. 하나밖에 못 외우니까 안 할 거야.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외워야지. 그래? 초. 왜요? 초가 뭐냐니까 초가 뭐냐니까 양초? 이러면 또 안 되고. 잡이 뭐냐니까 잡채? 뭐 초코파이? 자기 먹고 싶은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 교재에 프린트에 쭉 써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고 이거를 외울 생각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근데 뭐는 기억해라. 거기 9페이지 가면 오른쪽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보면 거기 써 있잖아. 나 잡초 2%이다 무허가라고 돼 있죠. 자, 그 중에서 2응번에 박스에 2응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그거 잘 보시라는 거지. 무허가 불법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다? 종합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 나잡초 이거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도 몰라도. 그래도 은근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하고 세율이 나옵니다. 이 과표 세율도 작년에도 언급했죠. 근데 이 과표는 다 간단하잖아요. 없어, 내용이. 얘는 뭐다? 과표가. 시가 표준액이다. 얘는 보유세라고 했잖아. 보유세. 보유세니까 거래금액 없으니까 누가 한다고 했어요? 원주시에서 세금 계산해서 고지에서 보내준다고 했죠? 그럼 걔들이 뭘로 가잖아요? 이거 가지고 간다는 거지. 언제 거? 6월 1일 현재. 이게 원칙. 예외 있다. 뭐 있다? 예외.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한다. 자, 이 비율은 누구만 해당된다? 토건주,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 요 세 개만. 부동산만 되는 거죠, 부동산.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픽스된 건 아니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최저 50에서, 최대 90% 범위에서, 얘는 최저 40에서, 주택이니까 세금 부담 좀 덜어주겠다 해서 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현재 정해져 있죠? 얘는 70. 그죠? 주택은 6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기억하시라 했어? 토건주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 가액표이 나와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토지건축물 주택이 안 나왔는데 공정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재산세 과세표준,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이 그랬다는 거지. 그죠? 근데 토지의 과세표준, 시가표준, 그럼 안 돼. 왜? 토지가 나왔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 이게. 이것만 기억하면 돼. 또 하나. 이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거 있어. 개인, 법인. 자,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을 한다. 땡! 아니라겠죠? 개인, 법인 다 뭘로 가? 시가표준.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거 나옵니다. 시험에. 법인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을 과표한다. 땡! 아니다. 개인이고 법인이고 다 보유세이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뭘 보내줘? 고지서 보내줘. 이걸로 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원칙, 시가표준액. 토건주가 나오면 공정시장가액. 그 다음에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야.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내는데 자꾸 틀리시면 안 되죠. 그죠? 그거만 닦고 싶네요. 과표 내용도 없잖아. 그게 딸랑 그건데.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세율은요. 최근에 얘가 이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세율. 얘는 뭐에 따라 틀리다? 과세 대상에 따라 틀려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점심시간은 1시부터 하겠습니다. 1시. 1시에 2시까지 하고, 미리 이게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중요하죠. 점심 언제 먹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죠? 갑자기 1시에 먹을 줄 알고 마음의 준비 2시까지 한다고 막 갑자기 배고프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원래 이게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깜빡 잊고 안 했네. 정신. 뭐라고요? 마이크 안 나온다고? 왜? 나오잖아. 지금 안 들려? 들리잖아. 마이크가 내 기가 먹은 거예요. 집중을 그러니까
멍 때리고 앞에 쳐다보면서 그 들으려니까 안 되지. 이게 집중을 하면 다 속삭여도 다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속삭여서. 그죠? 소리가 이상하다고? 아, 그래요? 집중을 하니까 소리가 찍으면 그만큼 집중을 하면 되니까. 내가 작아진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마이크가 지금 그런 거지. 하여튼 핑계대기는 막 그냥 공부를 해. 그죠? 마이크 크게 하면 뭐 잘 듣고 집중하나. 그것도 아니면서, 그죠? 알았어요. 크게 얘기할게. 자, 토지는 분리별도 종합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결국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얘를 처음에 내면 못 맞춰요. 왜? 아까 말했듯이 토지 분리별도 종합이 뭔지를 알아야 그 세율 자체를 맞출 수 있는데 이거 자체도 모르는데 여기다 세율까지 맞추는 건 무리가 있죠. 대신에 별도 합산은 누진으로 돼 있어요. 0.2에서 0.4% 이렇게 돼 있고 종합도 0.2에서 0.5% 누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누진이 딱 3개가 있어요. 별도, 종합, 그리고 주택. 3개만 누진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시험은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 나와요. 건축물하고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 주택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오면 얘들 나오니까. 그죠? 자, 일단 건축물은 뭐라고 했어요? 일반 건축물 세율이 얼마다? 0.25%.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있어? 시지역 이상의 어디에? 주거지역 등의 공장이 있다. 자, 공장이 어디 왔다고요? 주거지역 등이 왔어. 원래 어디 와야 돼? 공업지역에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주거지역 등이 오면 안 되는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세율 적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 건축물은 주거지역 등이 왔으니까 저거의 2배에서 0.5%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거지역 등에 오게 되면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공장이 왔으니까 뭐다? 너는 2배를 갖다 0.5%. 또 있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면 얘 취득세 중과세 하죠? 그죠? 근데 뭐 갖고 있으면 뭐 또? 건축물, 재산세도 중과세. 뭐 건축물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한다? 5배. 그죠? 5배 대신 5년간. 그죠? 5배 5년간만 합니다. 조심할 건 얘는 5배 하는데 5년 동안만 한다는 거죠. 이 5년의 기간은 뭘 말한다?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5번은 무조건 중과세 한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중과세. 얘는 몇 년간? 얘 이사 갈 때까지. 그죠? 얘는 주거지역에 왔기 때문에 기한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0.5% 5배 해버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배 5년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골계 4%. 사치성. 그죠? 얘는 뭐예요? 토지도 4%. 건축물도 4%. 왜? 사치성 재산.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건축물은 사치성이 몇 프로? 4% 이렇게 가죠. 그리고 주택이 이제 누진으로 가죠. 0.1에서 0.4%. 이거 다 뭐 기억하시라고? 고급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참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고급주택 얘기.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뭐 1000분의 40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가. 그리고 별장. 별장은 사치성이죠. 얘 4%예요. 4%. 사치성 4%. 자, 근데 이거 뭐 기억하시라 했어?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얘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과 별장의 차이점은 세율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율만. 그죠?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선박항공이 0.3인데 이거 신경 쓸 거 없고요. 여기서 세율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고급 선박. 고급 선박. 5%.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에 별도 종합 주택이 누진이잖아요. 3개가. 이 3개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3개가. 그래서 종부세도 누진으로만 돼 있어요. 재산세도 3개는 누진이고 얘가 그대로 종부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세율은 이게 다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토지는 어차피 나오면 못 맞추니까 이거 건축물하고 주택만 잘 기억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고급 주택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그거 잘 보시면 되죠. 그 세율은 이제 일단 9페이지 보시면 태배 16에 세율 나오죠. 토지. 그죠? 거기 보면 뭐 농지 목장 쭉 돼 있죠?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박스 바로 밑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탁 또 나왔죠. 신탁. 이게 여러 군데 나온다니까. 이게 신탁이. 탁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얘가 A하고 B라는 토지가 있어요. 합산 대상 토지가. 이거를 얘한테 신탁을 했어요. A, B를. 얘가 수탁자잖아요. 그죠? 얘가 위탁자고.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을이죠, 을. 얘도 땅이 있어. C하고 D가 있어. 얘기지.
근데 얘가 별도 합산, 둘 다 합산이다. 그러면 요게 명의가 A, B, C, D가 다 A 앞으로 돼 있죠.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A, B, C, D를 합산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수탁자 거고 이거는 갑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 고유 재산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한 얘기고. 이번에는 C하고 D가 병 거예요. A, B는 갑 거고. 그럼 A하고 갑이 병이 둘 다 얘한테 뭐 했어? 재산을 신탁할 수 있죠. 자, 그럼 A, B, C, D가 다 을 앞으로 돼 있죠. 자, A, B, C, D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위탁자가 틀리잖아요. 얘는 뭐고? 갑 거고. 이거는 병 거잖아. 그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해야 돼. 당연한 얘기 써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의가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 합산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세금을 누가 낼 거예요? 그죠? 각자 소유자가 틀린데.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나오죠? 10페이지 맨 위에 왼쪽. 일반 건축물 0.25. 그죠? 시상 주거지역 등의 공장 건축물은 2배 0.5%. 그죠? 그리고 과밀 공장 신증설 건축물은 5배 5년간. 그렇죠? 그러니까 5배 5년간이다. 사치성 오글계 4% 고율로 간다. 그죠? 3번 주택. 일반 주택은 누진세로 간다겠죠? 고급 주택 중과세 없고. 별장은 4%인데 누구랑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1번에 보면 과세 기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별장과 일반 주택으로 구분한다. 결국 우리가 별장과 주택의 차이는 주거용 건축물인데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면 주택이고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는 별장인 거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과세 범위는 똑같다는 얘기죠. 2번 각각의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 주택 합산 안 한다 했죠? 그죠? 그랬고. 다가구는요. 아까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공동주택을 본다 했죠? 4번 겸용주택은 한 동, 한 구. 기억하시라 했죠? 한 동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는 일반적인 상가주택, 주거용이 100분의 50이다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했던 얘기죠. 선박 확률 0.3인데 고급 선박이 5%다. 그렇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율. 그 세율도 별거 없어요. 이게 내용이 안 많아요. 그리고 재산세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문제 자체가 안 어려워요. 이게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세법은 어렵다고 나오는 것들은 계산 문제 정도고 오히려 조세총론에서 어려운 게 하나가 나와요. 작년에도 뭐 2심청 뭐 이런 심사청구 나오는데 그런 거는 그냥 찍고 가는 거죠. 다 일일이 외우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론은 하나는 쉬운 거, 하나는 애매한 거, 어려운 거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법 어려운 건 딱 두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양도세에서 보통 계산 문제 하나 나오고 총론에서 이렇게 나와요. 두 개는 찍는다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나머지는 되게 평이한 지문이에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한 지문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틀리는 거지. 숙달이 안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건지 세법 점수가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 10개 나와야 맞는 거야. 그죠? 이 공시법 그래야지. 공시법 해가지고 좀 도와주지. 공시법 혼자 하면 되겠어요? 그죠? 90 혼자 막 해도 되겠냐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죠? 토요일마다 혼자 막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죠? 또 이번 주 일요일날 또 막 언제 끝날래 모르겠고 열광을 하겠고. 뭐라고요? 자기 100점 맞고 세법 안 해도 된다고 이게? 그 시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시법을 24개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적은 12개 맞는데 등기법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공시법 열심히 하세요. 해야지. 그죠? 뭐, 우리 세법 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공시법 열심히 하셔가지고 점수 많이 따면 되지. 뭐 어디든 따가도 합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죠? 자기 사대에 맞는 사람만 찾아가면 돼. 자기하고 맞는 과목. 하긴 맞는 건 없죠. 내가 맞춰야지 뭐. 어떻게 하세요? 맞는 게 어딨어. 그죠? 세상사가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죠? 자, 10페이지 테마 17번 징수 방법. 얘는 보통 징수인데 과세 기준을 나오죠? 언제? 6월 1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종합부동산세와 병기고지세목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재원시설세도 과세 기준이 언제다? 6월 1일 똑같죠? 왜? 다 재산세 내는 애들이 내는 거니까 다 6월 1일로 갑니다. 똑같이. 그 다음 보세요.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 입업 또는 차고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세액을 변경시키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데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즉각 부과한다 했잖아요. 이게 시험에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변동사에 생기면 바로바로 부과. 그러니까 이번 달에 누락을 시켰다는 거야, 원주시에서. 근데 그걸 다음 달에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발견 즉시 뭔다? 부과할 수 있다. 그죠? 내년에 간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납기는 나와 있습니다. 7월하고 9월 달이죠. 자, 이번 달에 뭐네요? 재산세. 건축물. 끝. 선박항공기도 되죠. 선박항공기. 그죠? 그리고 주택,
2분의 1 내고 9월 달에는 토지네, 토지. 그리고 주택이 2분의 1. 원래 프레임까지 붙거든요. 원래 7월 달에는. 그죠? 7월은 재산세 납부합니다. 근데 뭐라고 붙어? 건축물분 그리고 옆에다가 주택 뭐 2분의 1, 1기분 주택 이렇게 나와요. 밑에다가 선박 한국에는 없어 보통. 왜? 그거 갖고 있는 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위화감 느끼잖아. 나는 건축물도 없는데 저거는 선박 한국이 된다며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는 안 써. 칸도 모질라고. 그러니까 뭐 7월 달은 건축물분 그리고 주택 2분의 1 해가지고 1기분 해서 납부의 단위 이렇게 붙죠. 9월 달 가면 또 뭐 붙어? 9월은 토지분 재산세 주택 2분의 1 이렇게 붙어. 지나가다 프레임카드 보면 그런 건 관심을 갖고 보세요. 그 내가 말했죠. 재산세 나오신 분들 있으면 고지서 한번 보라고 집에서. 그거 읽어보라니까. 거기 있으면 지금 한 얘기 다 있어요. 거기 가산금 어떻게 계산인지 다 써 있어. 언제까지 뭐 하면 되고 본인 토지 본인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다니까.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어떻게 하고 60개월 막 다 있다니까. 근데 그 읽는 거하고 또 책 읽는 것도 달라요. 그 고지서 한번 보는 거하고도 다르죠. 지방기업 20% 정확히 나왔는지 보고 그죠? 계산해가지고 그죠? 지역전세 나왔어? 특정 부동산 지역전세 그 병기고시 제목이잖아요.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사람 나가. 해당되는 사람만. 특정 부동산 지역전세는 이건 소방공도시설세예요. 주택은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소방공도시설 해가지고 이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는 보통 나가. 뭐하는 짓이야? 지금 안 내는 사람 어떡하라고 지금 그걸 갖고 와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됐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그 지금 아니 그럼 안 내는 사람은 그 생전 구경도 못 하는데 그거 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쉬는 시간에 구경해. 자, 납기 그럼 나와 있죠? 그 박스? 10페이지 오른쪽에 맨 위에. 그죠? 자, 근데 주택은 어떻게 하는데 박스 가로원 밑에. 주택은 당연도 부가세액 10만 원 이하면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언제요? 7월 달에. 지금 의무 규정 아닙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이 말은 뭔 뜻이냐면 그러면 10만 원 초과되면 절대로 한꺼번에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부가징수한 금액은 1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초과되면 10만 1천 원 나왔다. 그럼 무조건 2분의 1씩 내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잘 해보시면 되고. 징수 방법 보통 징수죠. 동그라미 1번. 그죠? 고지서 나오죠? 얘는 고지서 미리 보내야지. 언제? 걔네가 하니까 5일 전에. 그죠? 5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보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받았어야 돼. 아직까지 안 받은 사람 안 나오는 거라겠죠?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무한정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난 언제 나오나.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전세 사람 안 나와요. 전세 사람이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게 몰래 남편 몰래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제주도에다 감귤농장 하나 사놨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그죠? 제주도에 있으니까 거기다 세금 내니까 모를 줄 알지. 제주도에서 나한테 보내 집으로.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퇴근했는데 보니까 뭐 나와서 딱 봤더니 제주도 서귀포시에 감귤농장 있는데 김말자 앞으로 해가지고 내 있는 김말자가 자기 와이프인 거 그랬더니 재산세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거기 제주도에 있으니까 까맣게 모르겠지. 재산세 고지가 나온다니까 나한테. 내가 갖다 대는 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왜냐면 걸리면 주소지로 가거든요. 주소지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땅들이 있으면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본인 공시서를 본인 집으로 보내주는 거야. 주소지로. 그러니까 아무리 숨겨도 다 티난다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땅 숨겨놓은 사람은 7월달, 9월달에 미리 잘 해야 돼. 그 잘해야 돼요.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편분 아저씨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몰래 달라고 얘기를 해. 남편 몰래. 그러니까 그게 주소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지가 어디예요? 물건의 소재지인데 실제로 어디 나와? 내 주소지로 나오면 내가 내면 그게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5일 전에 보내시면 되고 안 하면 가산금 나옵니다. 일반 가산금 3% 내고 중가산금은 1개월 지날 때면 얼마씩? 1.2%씩 최대가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 얘기는 60개월 동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72%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상이면 뭐한다? 적용한다. 그렇죠? 그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으니까 언제?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얘기고 이상부터 적용하니까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이면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그죠? 거기까지 같이 가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그 납세의무자 변동사유생이 아까 과세 기준도 10일 안에 신고를 하겠죠? 이거 6월 1일부터 10일 안에 신고. 만약에 이 신고 안 하면 얘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가산세. 없어요.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없어. 무조건 없어. 얘는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가산세 부과는 게 아니라 가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직권 등재할 수 있다. 자기가 조사하는 거지 이거 안 했다 그래도 가산세 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 없다. 그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에 원칙 신고를 하는데 예외 나오죠. 직권에 의한 등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절대 부과되는 거 없다. 직권 등기도 안 되죠. 직권 등기 말이 안 돼요. 직권 등기면 원주시 지 마음대로 내 재산을 을한테 넘겨준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등재는 뭐야? 장부상에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등기는 직권 등기는 안 됩니다. 그건 김정은이만 가능한 얘기를 했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6번 부가세 변기 세목 나오죠? 부가세 뭐 붙고? 지방교육세 20%. 변기구지 세목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거는 해당되는 사람만. 그죠? 화재, 이게 옛날 소방공동시설세라고 옛날에 화재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얘기는 불이 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방 설비를 그 사람이 사용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불이 날 확률이 많고 소방 설비 사용할 확률이 많으니까 그 세금을, 비용을 네가 내라. 해서 미리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여관은 방이 막 수십 개인데 거기 모르는 사람끼리 다 돌아서 막 둘이 싸우다가 승질내고 불질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날 확률이 많죠. 거기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가는 거죠. 여관은. 아는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번 소액징수 면제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다. 그죠? 물납 나오죠? 물납. 자, 이게 물납이라는 물납. 자, 물납은 기준금액 기하가 됩니다. 얼마? 1,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됐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 물건이니까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이 신청을 우리가 하면 걔들이 신청 받아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준다 했죠. 날짜 신청 우리가 하는 거죠. 며칠 전? 12일 전. 우리가 하니까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통지는 걔네가 하니까 5일 안에 해주고 이때 통지 2개라 겠죠. 불허가냐 허가냐 2개다. 불허가 나면 한 번 더 기회 준다겠죠. 다른 걸로 바꿔서 신청해라. 변경 신청. 며칠?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니까 10일 이내에 불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요? 물납하라는 얘기고 물납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죠. 원주시에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등기서류를 갖다 줘야죠. 제출. 내가 갖다 주는 거죠? 며칠 안에? 10일 안에. 날짜는 얘만 5일이에요. 이것만 걔네가 우리한테 하는 거.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10일. 물납 뭘 가져갈 수 있다? 부동산만 됩니다. 어디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내. 관할구역 내 부동산. 그렇죠? 이걸 했죠? 관할구역. 이 관할구역은 어디를 말한다? 춘천시 걸로 원주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물건의 소재지 관할. 그리고 여기 부동산만 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안 된다 그렇죠? 부동산만 돼. 선박 항공기는 물납하러 가시면 도로 타고 가야 돼. 비행기. 그죠? 배는 도로 끌고 와야 되고 안 된다 그랬죠? 부동산만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부동산 하면 가격 평가한다 그랬죠? 왜? 걔가 얼마인지 알아야 세금하고 퉁치고 잔돈 거들어 줄 거 아니야. 그럼 가격 평가를 하게 돼요. 가격 평가. 이 평가는 뭘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뭐 한다 했죠? 시가입니다. 시가. 그죠? 이때 시가는 뭐 얘기하는 거랬어요? 시가 표준. 공시가격 얘기하는 거죠. 시가 표준에. 그러니까 결국은 물납하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10억인데 공시가 7억이야. 그걸 물납하면 7억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10억으로 인정 못하는 게 뭐냐면 10억으로 해줬다가 나중에 잔돈 거슬러 줬는데 1년 있다 팔라고 하니까 9억밖에 안 준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손해볼 수 있죠. 그래서 공시가격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다 했죠. 6월 1일 전 6개월. 그죠? 이 기간 안에 객관적으로 취득 가액이 입증되는 게 있으면 걔를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 공매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감정평가 등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를 시가로 본다. 여러분이 4월 달에 공매 받아서 1억에 받았는데 시가 표준액이 7천이에요. 그럼 이걸로 하면 7천원 안 하고 얼마? 1억으로 인정해 주겠다. 왜? 공매는 누가 봐도 이 금액의 상위 입증이 되잖아요. 감정평가 마찬가지. 만약에 진짜 물납하려면 감정평가 같은 거 미리 받는 게 낫죠. 왜? 아무리 그래도 감정평가 금액이 뭐보다 높아. 시가 표준은 높게 나오잖아.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문제는 뭐다? 4월에 공매 받고 5월에 감정평가 받았다. 그럼 금액이 2개죠? 하나만 인정한다 했죠? 뭘로 간다? 예, 과세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 이걸로 간다. 이게 물납 다 얘기입니다. 자, 물납되면 뭣도 돼요? 분납도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 분납 얼마? 500만 원 초과면 기간 45일 안에.
자, 올해 종부세하고 양도세 물납 폐지된 거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물납만 폐지됐고 걔네 둘도 분납은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되는 건 재산세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500초과 기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납 가능 금액은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이라 했죠. 500만 원 초과 금액. 그리고 500 초과면 1000만 원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렇게 됩니다. 요 뒤에 금액이 뭐라겠어요? 요 금액이 내가 법정에서 최대 한도, 내가 나눠서 기간 지나고 45일이나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900이 나오면 얼마를 기한 지나고 낼 수 있다? 500 초과한 400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10만 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최대씩. 그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물납 신청하면 어떻게 한다? 고지서 한 장이니까 어떻게? 2개로 나눠서 수정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 물납 분납 얘기죠. 그래서 거기 10페이지 밑에 8번에 물납 나오죠. 오른쪽. 그죠? 1번 물납 1000만 원 초과시 납기기 시 10일 전에 신청하시면 통지는 5일 안에 주고, 허가받으면 10일 안에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 불허가 받으면 10일 안에 변경 신청하시면 된다.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 전국 아니고요. 물납부동산 평가는 과세의 기준 현재 시가에 한다. 단, 과세 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보상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사실상 취득하에 있는 경우, 즉 객관적인 금액이 있으면 얘를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있으면. 없으면 뭘로 가고? 시가 표준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때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게 둘 이상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시가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부가징수, 근데 각 세목별로요, 부가징수 파트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전부 다 신고납부 부가징수 있죠. 이 부분은 계속 나옵니다, 문제.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가징수 관련 얘기 전체적인 내용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11페이지 맨 위에 재산세 고지세 병기 고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등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안 됩니다. 같이 나가는 것 뿐이지 원래 물납이 되는 애가 아니죠. 근데 그 밑에 도시지역본 재산세는 재산세와 합산하여 재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물납이 가능하다. 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지문은 법적으로는 맞는데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다. 그죠? 20만 원 나왔다. 그럼 법에 뭐라고 돼 있다? 요 두 개를 합해서 얼마? 120만 원 해가지고 얘를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묶어서 재산세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가 물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두 개 합해서 뭐라고 한대요? 재산세 그런 데잖아, 법의 조문이.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요? 도시지역분도 뭐가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하다. 얘기는 맞는데 이런 걸 문제를 냈었으니까. 그죠? 황당한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쓸만한 게 얘밖에 없었어요. 그때 문제도 풀려면. 왜? 어쨌든 물납을 고르긴 골라야 되는데, 그죠? 재산세 도시적분이니까, 그죠? 그때 골랐죠. 근데 이게 참고로 그냥 알아서 그냥 써놨는데, 거기는. 근데 병기고지 세목하고 얘는 물납이 안 된다. 거기에도 기억하시면 되고. 분납은 500초가 45일. 그죠? 1000만 원 이하면 500초가, 1000만 원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분납 신청하면 과세권자는 고지서를 번나 두 개로 수정하여 고지하양. 이렇게 돼 있죠? 비과세는 얘는 특별한 건 없어요. 국가 등은 다 비과세죠. 그죠? 근데 비과세 나오면 거기 밑에 통제 보호구역 내 토지. 이거는 혹시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전담과수원 대지는 제외.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얘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쓸만한 땅은 다 비과세 안 되고 지뢰반만 비과세 준 거라 했잖아요. 거기가. 그죠? 그래서 거기 비과세가 안 된다. 전담과수원. 그 다음 항상 따라 나와요. 전담과수원 대지는 제외. 포함. 그럼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세부담 상한은 뭐다? 재산세를 내는데 전년도 낸 금액보다 올해 갑자기 세금이 많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법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이 한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이게 얼마다? 100분의 150이다. 전년도 낸 금액이 있네. 그죠? 전년도. 2016년 이렇게 된다 했죠? 15년. 100 나오고 요게 올해 200 나오면 어떻게 해라? 전년도 낸 금액이 1.5배. 그죠? 이 얘기다 했죠? 얼마? 150만 원. 이게 뭐다? 한도치다. 요거 넘어가면 150만 돼요. 150. 이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근데 예외 있다겠죠? 주택. 주택은 어떻게 한다 했죠? 공시가격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 100분의 130입니다. 뭐만요? 주택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금액 예외 없어요. 이 조집한테 이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걔도 100분의 150이에요. 종부세도. 근데 얘는
이게 없어요. 이걸 외웠는데 3억 이하 100분의 100 이걸 외웠는데 시험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종합부동산 세분 3세 100분의 150인데 주택의 경우 3억 이하는 100분의 105다 그랬더니 맞았다고 고른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뭐만? 재산세만. 얘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주택은.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서민이 내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내는 거라니까. 예외 없어. 예외 없어. 그냥 무조건 얼마? 100분의 150이다. 근데 나중에 이거 외워가지고 나중에 종부세 나오면 또 엉켜버려요. 그렇죠?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부세는 과표 계산할 때 걔도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하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이죠. 근데 얘는 종부세는 무조건 80이에요. 주택도 예외 없어. 왜? 부자들이 내는 거라. 근데 예외 없이 80%.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나중에 좀 조심하면 돼요. 전부 다 100분의 150이다. 그치? 겸용주택은 아까 했죠. 그죠? 그냥 재산세하고 양도세 두 개 비교하시면 돼요. 양도세는 주거부문이 크면 전부주택. 양도세 커야 돼. 근데 재산세는 5대5까지 벌려봐. 전체 주택으로 봐주죠. 근데 양도세는 5대5면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엉켜버리는 거지. 그죠? 한동 항구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는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죠? 그건 언제 읽어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한 대로 읽어봐야죠. 근데 종부세는 문제가 종합 문제로 나오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만 이렇게 나오는 것만 풀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건 정리 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양도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도세. 13페이지. 이거는 뭐 5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올해도. 어쨌든 얘를 잘 알아야 문제 5개를 맞출 수, 10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10개 맞으려면 무조건 양도세하고 그 3개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게 지금 듣는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다 나중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 눈에 힘주고. 이러고 있지 말고. 아니, 본인한테 얘기한 거냐고 우연히 얘기하다 마주친 거지.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가 찔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멍 때리고 있어도 눈이 마치고 의연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표정 관리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니까.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그죠? 자, 13페이지 양도세 부분은 조금 보겠습니다. 양도의 개념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일단 이거는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양도 개념이. 얘가 막 연장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우리 양도 그러면 딱 기본이 뭐냐면, 개인이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뭐다? 유상.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가가 있을 때만 양도가 되는 거죠. 무상이면 상속이나 증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뭐랑 관계없어? 등기 등록과 상관없죠.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양도세는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맞아 틀려? 아니 써놓고 물어보는데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양도세는 등기 등록 한 것만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잖아. 그럼 미등기는 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 돼버리죠. 그럼 이게 뭐라고 돼 있어? 등기 등록 상관없다니까. 미등기는 안 내는 게 걸리면 죽죠. 70%. 그죠? 그게 지문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유상이죠. 이것만 잘 생각하면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유상을 판단하시면 돼요. 자, 13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나와있죠? 자, 일단 양도로 보는 경우에 배우자 직계준비소까지 나왔죠? 자, 배우자 직계준비소 뭐예요? 증여. 근데 추정의 뜻이니까 입증하면 된다겠죠? 그럼 뭘 했대? 교환했대잖아. 그러니까 남편 앞에 상가 건물이 하나 등기돼 있고 부인 앞으로 상가 건물이 하나 등기돼 있는데 서로 그걸 뭐 했대? 바꿨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등기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대가가. 그럼 뭐다? 양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배우자 직계준비소 교환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준비소 양도 아니지 얘는 증여지 틀렸네 이러시면 안 되고 교환이라고 돼 있잖아.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 등 입증되는 거. 여러분 경매도 양도죠. 근데 보세요. 내가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가 들어갔어. 낙찰이 7억이 됐어요. 7억에. 그럼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서 7억이 낙찰된 거죠? 그러면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손해보고 팔아서 양도가 아니냐? 여기서 양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죠. 그럼 얘는 뭐가 기준이다? 유상이냐 아니냐. 그럼 여러분 경매가 되면 10억짜리가 7억에 낙찰됐어요. 그럼 결론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얼마에 파는 게 되는겨? 7억에 파는 거잖아요. 왜? 낙찰자가 7억을 주는 거잖아. 근데 그걸 배당하는 건 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경매인데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 바꿔주는 거지. 내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러지 왜. 다 배당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는 맞죠. 세금은 언제 내는 거예요? 양도했다고 내는 게 아니라 양도에서 뭐가 생겨?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자체는 유상 여부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경매 공매도 다 받아 양도에 들어가는 거죠. 부담부 중에 아까 있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 양도 담보 물건이. 자 보세요. 양도 담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면 얘가 양도했죠? 근데 왜 했어? 담보 목적으로 했다잖아. 무슨 얘기야? 얘가 채무 관계에 있으니까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를 일단 넘겨준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이 상태에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채무 담보 목적으로 넘겨준 거잖아. 유상 대가 있어 없어? 없죠.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뭘 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그럼 이걸 팔아가지고 빚을 갚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땐 양도로 보겠다. 그러니까 3번이 양도 담보 물건이 채무 불이행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이건 뭐다? 이건 양도죠. 법인의 현무 출자. 여러분 부동산을 법인 설립할 때 여러분 부동산 줬다는 거죠? 출자로. 그리고 뭘 받아?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돈 받고 파는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뭐다? 대가가 있으니까 양도다. 5번 이혼, 위자료 등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이혼이나 아니면 정신적 위자료 같은 걸 뭘로 주게 되면? 부동산을 주게 되면 뭐다? 얘도 대물 변제로 봐서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나왔던 질문이네요. 처음에. 6번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당사자는 합의로 환원된 경우.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둘이.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등기 다 치 끝나서 2달 있다가 다시 만나서 우리 2달 전에 매매했던 거 없었던 걸 합시다.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나랑 거래하면 한 번 가면 절대 안 되는 게 한 번 거래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가능하죠. 대신 할 때마다 뭐요? 양도와 취득에 해당되는 거죠. 왜? 정상적인 거래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오른쪽에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나오죠. 자, 1번 배우자 직계준비소관의 부동산 양도했대. 뭐 이게 할 것도 없어요. 배우자 직계준비소 나온 뭐예요? 증여. 그게 양도 아니고. 2번 배우자 직계준비소 부담부 증여. 얘도 증여. 입증이나 말 없으면 무조건 증여죠. 양도 아니고. 양도 담보. 대가 없다고 했잖아. 양도 담보. 양도 아니고. 4번 공유물을 지분 변경 없이 분할 재분할하는 경우. 자, 공유물 분할은 분할하는데 중요한 것보다 지분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지분 그대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기 지분 찾아가는 대가가 있는 게 아니지. 근데 만약에 지분이 변동이 생기면 양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분 변동 없으면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5번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에서 효권 이전. 자, 이혼할 때 이자를 주면 양도인데 뭘 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면 양도 아니라겠죠? 그죠? 그 얘기고. 6번 매매원인 무효소에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자, 왼쪽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당사자가 합의로 환원되면 양도죠. 근데 뭐는? 오른쪽 6번은 매매원인 무효소송. 그러니까 매매하고 나서 뭐가 걸렸다는 거야? 소송이 걸렸는데 판결이 뭐라고 났다? 이 계약은 원인 무효다. 그럼 원위치 해야 되는 거죠.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게 됐잖아. 그러니까 뭐다? 양도가 될 수 없고 취득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환지처분 및 불이충당. 환지처분이 뭐예요? 그럼 저는 군법에 나오죠? 종전 토시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행위죠. 그럼 이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농지 가지고 있는 걸 지목이 대로 바뀐 걸로 바꿔주는 처분행위죠. 이건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불이충당도 양도 아니잖아요. 왜? 본인 땅의 일부가 공공시설 용지나 녹지 공간에 도로 부지로 빠져나가는 거죠.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잖아. 얘는 대가가 없지. 그죠?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얘는 왜 교환했는데 왜 양도가 아니야? 개인끼리 한 게 아니라 지적 경계선이 변경되면서. 이거는 지적도가 이렇게 있다가 땅이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딴 쪽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교환하는 게 아니라 지적 경계선 변경되면서 토지 이치가 바뀌니까 서로 뭐 했다? 교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다? 얘는 네가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뭐다? 양도가 아니다. 이게 뭐 깊이 들어가면 뭐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고 어쩌고 나오는데 뭐 그런 게 없고요. 그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이게 뭐 올해 연장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항상 뭐만 기억해라? 유상. 요거만 기억해라.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여기에 맞춰서 딱 대입을 하면 돼요. 그렇게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잘 생각 안 나도, 그죠? 그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과세 대상까지 볼게요. 이게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으라고 낸 거죠, 대상. 얘는 뭐예요? 딱 정해졌죠, 대상. 뭐 있어요? 부동산 무조건 들어가죠? 토지 건물. 근데 뭐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있어요?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여기 하나 더 있죠? 파생상품. 파생상품.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죠? 선물 옵션이에요. 선물 옵션. 얘는 제목만 아세요. 제목만. 대신에 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본공제할 때 나와요. 나오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기본 소득별 각각 연 250 할 때 소득을 3개로 나누는 거죠. 얘 하나. 주식 따로.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제 할 때만, 그때만 소득별 할 때만 나와요. 그 외에는 안 나와. 얘는 그것만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맨날 나오면 이거 나오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임차권은 뭘 해야 된다? 등기. 그거 뭐 나올 때마다 나와요. 등기. 그리고 여기 기타 자산에 또 뭐 나와? 영업권. 언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맨날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거죠. 그 정답으로 그것도 많이 나왔죠. 틀리면 안 되죠. 영업권은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 함께,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뭘 기억해라?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고 파생상품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주식, 여전히 주식 따로 요 4개 따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법 적용할 때 이 4개 같이 가고 얘 따로 간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용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거기 프린트에는 뭐 양도세 대상해가지고 부동산, 토지 건물 나왔고 부동산의 권리에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나와 있죠.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과 분양권 같은 것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분양권은 취득세 내나요? 안 내나요? 분양권 취득세 안 내요. 입주권도 취득세 안 내요. 왜? 대상이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양도세인데요. 왜? 취득세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법이 안 정해져 있어. 근데 분양권 얘네들은 다 여기 정해져 있잖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무슨 얘기야? 지금은 부동산 아니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도 세금을 내라. 여러분 여기 롯데캐슬 저기 할 때 분양권 전매 막 했었잖아. 한동안. 그죠? 뭐래? 양도세 내죠. 근데 그걸 산 사람은 취득세는 안 냅니다. 그죠? 왜? 대상이 아니다. 주식돼 있고 기타 자산 1번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2번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 형권. 그러니까 골프형권, 콘도형권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양도세 대상에 해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골프형권도 팔면 양도세 내셔야 되는 거지. 다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정 주식 이런 거 볼 거 없고. 파생상품도 있다만 보시면 돼요.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대상 결국 정리하면 뭐만 잘 기억해라? 크게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올해 파생상품 추가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얘 제끼고 주식 따로 4개 따로 같이 간다. 묶어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된다. 그리고 뭐는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봅시다. 시간 좀 있는데 밥 좀 먹겠습니다. 먹고 그죠? 거기 테마 29분부터 2시까지 오시면 돼요. 2시. 너무 오래 저기 하지 마시고 또 반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쉬었다 가겠습니다.